가능성과 마법, 즐거움이 끝없이 팽창하는 당신의 세계를 나누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우정, 창의성, 총명함, 그 지지를 듬뿍 받은 나는 행운아입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난 이 세 단어가 사랑에 빠진 여자에게 가장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마디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게끔 길들여진 그 동화 속 왕국의 깔끔한 결말을 뜻하죠. 제 아무리 똑똑한 여자도 일단 사랑에 빠지면 이제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그 평생의 사랑을 찾았으니 태어나서 지금껏 잘못된 그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완벽한 묘약을 갖게 됐다 생각하죠. 날 행복하게 하는 법, 날 만족시키는 법을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소울메이트와의 애정관계는 자신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완벽한 해독제, 아니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면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고 때로는 생활 리듬을 깨는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정한 소울메이트의 사랑은 무언가 좀 다르고 힘들지 않으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귀한 소울메이트의 사랑은 모든 걸 이겨내리라 철석같이 믿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현실이 자리 잡습니다. 자신이 어느 순간 끊임없이 또는 더 심하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며 포기하기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이런 책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44살에 결혼한 사랑 늦각이었죠.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침대가 휑하게 비어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맙소사, 결혼하는 걸 잊고 있었어. 당시까지만 해도 내 연애 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 남녀 관계에 대한 롤모델이 없었죠. 아주 간단히 말해 내 연애 생활은 꽝이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 소울메이트를 위한 훈련 목록을 만들었죠. 감사기도와 심상화, 그리고 학원까지. 그리고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브라이언을 만났어요. 그리고 우린 그날 알았죠. 서로가 함께 하리라는 걸. 결혼 후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통념을 어느 정도 뛰어넘었다고 완전히 믿었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남자를 만났으니까요. 우리 두 사람은 특별하고 축복받은 관계라 진심으로 믿었죠.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달콤한 천국 같은 기분에 빠져들었었고, 브라이언이 내게 완벽한 남자이고 우리는 특별한 관계라는 생각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울메이트를 만났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한 단계를 뛰어넘었다 생각한 건 오산이었죠.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려는 능력이 빵점인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와 삶을 공유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죠. 잠깐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하지만 삶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며 곧 깨달았어요. 당신은 배우자라는 초의 심지에 불을 밝혀야 하고 배우자 역시 당신이라는 초의 심지에 불을 밝혀야 하죠. 그리고 그 촛불은 통제가 불가능해 보이는 불꽃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남편의 불꽃이 일어나면 당신의 불꽃을 자극하고 그러면 상황은 엉망이 되죠. 하지만 다행인 건 이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혼 초에 난 이 사실을 몰랐죠. 둘 사이가 나빠졌을 때 대처하는 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나는 사랑을 배우는 학생이 될 필요가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죠. 그래서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관계의 내부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온 힘을 쏟았어요. 깊고 충만한 사랑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걸어온 길에서 발견한 지혜를 여러분도 분명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것과 자신이 바라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울메이트란 무엇인가요? 마음이 끌리는 두 사람이 최대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서로 최대한 끌어내주는 사람이죠. 당신 탓은 아니에요. 마법이 사라지고 밝게 비추던 불도 꺼졌죠. 이젠 전처럼 싸우는 것조차 정말 가치가 있는 건지도 의심스럽고요. 매력도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대체 어디로 없어진 건지. 감정의 바다에 떠있으려 고군분투하는 동안 바다 밑에선 절망이 뒤섞인 미묘한 죄책감과 좌절된 희망이 술렁입니다. 처음 시작할 당시엔 그토록 완벽하게 보이던 관계였는데 그 사람을 지금이라도 소울메이트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믿었던 신화는 마침내 깨졌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의 많은 여성들은 진정한 사랑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빠져들었죠. 동화 속 완벽한 왕자를 기다리는 완벽한 공주. 미디어에선 괜찮은 배우자는 어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굳건하게 만드는 음모를 퍼뜨렸고요. 어떤 옷과 집과 자동차, 어떻게 자란 아이들과 어떤 스타일과 어떤 직업,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진 환상들을 자신에게 딱 맞게 재단된 현실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을 우린 듣고 자랐죠. 기준에 딱 맞게 일렬로 줄을 선 주인공들이 나오는 자신만의 멜로 영화에서 자신을 홀로 빛나는 스타 배우로 설정했습니다. 그동안 세뇌당하고 강제로 거짓말이 주입된 것이었죠. 백마탄 왕자가 모든 욕구와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왕국으로 가는 황금 열쇠를 지니고 있다 약속하죠. 마침내 운명의 짝을 만나 정착하게 됐다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닥쳐오고 왕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이제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는 물론이고 배우자에게도 너무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을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부부관계를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되게 만들기 일쑤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좌절하고 실망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친구들과 만나 자신의 배우자의 짜증나는 행동에 대해 말하거나 친구가 겪은 불쾌한 경험을 얘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얘기는 부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나쁜 점에 대해 신경을 쓰면 쓸수록 나쁜 점만 보입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얼마나 나쁜지 분통만 터뜨리다 보면 누구라도 내 배우자보다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눈을 가린 채 절대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비현실적이고 완벽한 세계를 꿈꾸게 됩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삶이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그 비밀스러운 소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충족되지 않은 기대들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왕자는 이제 찢어진 티셔츠와 추리닝을 입고 소파에 드러누워 스포츠 경기를 보며 맥주를 들이킨 뒤 트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남아 당신을 볼 때마다 뭐 봤어? 뭐는 어딨어? 이렇게 묻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당신이 간절히 바라던 그 운명의 짝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베일이 벗겨지면서 현실이 드러난 걸까요? 하지만 당신 탓은 아니에요. 부부관계에 대한 모든 걸 담은 공인 안내서를 만든 사람은 지금껏 한 명도 없었죠. 우린 그저 몰랐던 거니까요. 당신이 진짜로 받았던 건 아마도 잘 포장된 버전의 공인된 진실이었을 거예요. 그 신화는 우리 모두 단 하나뿐인 소울메이트를 찾을 운명을 타고났으며 소울메이트를 찾으면 남은 생애 내내 천상의 트럼펫과 하프 소리가 울려 퍼지리라 얘기하죠. 하지만 현실이 원래 이런 식인 거라면 어떻겠습니까?
자연이 철저히 의도적으로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과 그렇게 당신을 이어준 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명의 짝의 정의가 당신을 완전히 미치기 직전까지 몰아넣게 되는 사람이며 동시에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도록 이끄는 사람이라면 다행인 건 바로 이 사람이 당신을 가장 깊이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정과 배려가 넘치고 힘이 되는 성공적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거나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롤모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생기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필요한 기술도 알려준 사람은 없었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릴 때 보고 자란 걸 행동으로 옮기며 아수라장이 된 감정 깊숙한 곳에서 몸부림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우리는 대부분 뛰어난 소통 기술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고장난 채 삐걱대는 어른들 사이의 그 역학관계를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끓어오르던 상황들. 이러한 경험이 무의식에 쌓여 우리는 어쩌면 그것들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낸 겁니다. 이제 좋든 싫든 당신의 소울메이트 외에 당신의 그 문제들을 날려버리기에 더 적합한 사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소울메이트는 함께 있으면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전함을 느끼게 되죠. 그 사람과 함께하며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게 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함께 나누며 눈을 들여다보면 집에 있는 듯 편안한 기분이 들게 됩니다. 내 열쇠에 꼭 맞는 자물쇠, 그리고 내 자물쇠에 꼭 맞는 열쇠를 가진 존재죠. 당신의 자물쇠를 열어도 될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 느낄 때 가장 진실된 모습의 당신의 자아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완전하고 솔직하게 존재할 수 있고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가려져 있던 가장 훌륭한 부분이 서로 드러나게 되죠. 그 사람과 함께 둘만의 낙원에서 안전하다면 주변을 둘러싼 그 밖의 다른 상황이 잘못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울메이트는 가장 깊은 열망과 방향 감각을 공유하는 사람이죠. 진정한 소울메이트는 우리 몸에 꼭 맞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옷이 아닙니다. 진정 소울메이트는 거울입니다.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비춰주는 사람. 내 관심을 끌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만드는 사람. 소울메이트와의 계속적 관계를 통해 평생 동안 여러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의 영혼은 회복됩니다. 그 사람은 나의 보완제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 온전한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추동력을 제공해주는 사람이죠. 그 사람과 함께라면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마음을 열게 되면 한 번도 가능하리라 꿈꿔본 적 없는 사랑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흔히들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게 정말 어렵다 생각하지만 실상 소울메이트가 될 만한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정작 어려운 건 소울메이트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헌신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매일의 헌신과 전념,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금 막 사랑에 빠진 커플들은 내 말을 전혀 믿지 않겠죠.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슴에 큰 구멍이 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반짝반짝 빛나던 사랑하는 이가
엄청난 고통과 의문의 원천이 됩니다. 이건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나에게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난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걸 나중에 깨달았죠. 역설적이긴 하지만 소울메이트는 우리가 가진 내면의 고통의 근원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그 고통을 초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건 믿음과 친밀함을 보여주는 위대한 행동이 됩니다.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건 완전함을 원하는 아름다운 춤이죠. 관계와 더불어 딸려오는 피할 수 없는 지저분한 둔덕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이제 뿌리 깊은 상처들을 뛰어넘어 내면의 더 깊숙한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어른입니다. 소울메이트는 그 치유의 공간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와 같습니다. 끝내 완전함이라는 그 엄청나고 의미심장한 현실로 데려가는 난폭한 여행 가이드. 그게 소울메이트입니다. 내가 깨지고 부서져 나의 연약함과 예민함 그 모두가 낱낱이 드러나는 동안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하지만 그 사랑이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건 바로 그 깨어짐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걸어가야만 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나 대신 숨 쉬어줄 수 없는 것처럼 이 여정은 스스로 완수해야만 하죠. 무조건적인 사랑은 상대가 하는 행동을 늘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하기로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까지도 사랑하기로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관계고 느낌이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넓혀주고 우리의 입가에 미소를 띠게 만듭니다. 사랑은 반짝반짝 빛나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며 사랑은 신이고 우리 자신이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낙담합니다. 하지만 앞에 말한 게 사랑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들은 결국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실패가 아니라면 여러분과 배우자 사이에 결국 당신은 올바른 길 위에 서 있음을 예전에 알던 그토록 매력적이고 재미있고 배려심 넘치던 그 남자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다시 친밀함과 유대감을 되찾음으로써 지금의 지루한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냈을 뿐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몇 년간 비싼 돈을 들여 치료를 받거나 엄청난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이 찾는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함께 대화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더 사랑하고 덜 두려워할 준비가 돼 있나요? 더 웃고 덜 화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당신의 남편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당신을 미쳐버리게 만들지 그런 궁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실상 남자들은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제일 행복감을 느끼죠. 하지만 여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남자들도 자신들처럼 생각하고 반응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리라 기대한다는 거죠. 때문에 남자들이 기대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놀라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남자는 그저 이 여잔 날 만난 걸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런 기분이 들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 간단하죠. 쓰레기를 내다 버리든 집에 페인트 칠을 하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 주던 부탁을 할 때 그런 도움을 받으면 무엇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남자는 기꺼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뭐 좀 해주겠어 할 때 어쩌면 거기엔 그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 심리가 깔려 있을 수도 있고, 남자는 마침 다른 일이라든지 그 부탁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은 당신의 기대를 깨는 것이 되고 이내 불만의 싹이 트겠죠. 당신이 매일 아침 쓰레기 좀 버려주면 난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저 무겁고 지저분한 것들을 당신이 대신 치워주니까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남자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남자들은 당신의 자물쇠에 꼭 맞는 열쇠, 오직 당신 발에만 딱 맞는 유리구두를 가져다 주고 싶어 하죠.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든 그 일을 들어주려 할 겁니다. 어떤 부탁이든지 말이죠. 남편 속에 잠자고 있는 그 영웅에게 다가가세요. 그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할 때 그는 피곤해서 그냥 쉬고 싶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로 당신은 상처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과 오붓한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데 오늘 밤 영화 보러 갈래요? 그건 바로 남편이 찾고 있던 정보였습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는 정말로 당신이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잊지 마세요. 남자에겐 여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려는 뿌리 깊은 욕망이 있다는 것을요. 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남자가 모르면 그가 자신에게 충분한 관심을 쏟고 있지 않다 잘못된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아무리 결정적 힌트를 던져줘도 남자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냥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덧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원망하는 마음만 쌓이게 되죠. 남자는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기를 바라고 있어요.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말하지 않으면 남자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그는 스스로 자존심이 조각나 버리죠. 그러면 당신에게서 점차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대를 지금껏 남자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만 한다 생각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 남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진정 마음을 주고 있는 상대라면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저 귀하게 여기고 깊이 존경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 너무나 쉬운 일이죠.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방금 한 말 아주 멋져요. 잘했어요. 그와의 약속을 지켜주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남들 앞에서 칭찬을 해주고 그에 대한 건설적 피드백은 둘만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비난의 느낌이 실린 피드백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